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장마감 리뷰 및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만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갭 상승하고 어제 주가 관리가 계속 일어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옵션 만기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끝자락에 월요일 위클리 옵션으로 842.5와 845로 또 외국인들이 집어넣었죠. 콜옵션을.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국인들은 또 위클리 수익, 콜 수익 극대화를 또 노리고 있습니다. 벌써 860선까지 왔기 때문에 해당 옵션들의 이제 내재 가치는 충분히 이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왔고, 월요일에 웬만하면 또 다 좋은 가격에 결제가 될 수 있겠죠. 뭐 폭락이 아닌 이상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들로 그 공간이 혹시나 월요일에 이제 급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위클리에서 이제 수익금이 빠지는 거를 다른 걸로 다 커버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래서 또 여유로운 상태가 됐고, 또 오늘 올라가는 하루 종일 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선물을 환매 처리를 또 많이 했고, 또 미니콜로 91억이나 또 매수로, 그다음 미니 선물도 1,700억 매수로 이제 커버하면서, 그다음 품매도 미니 품매도 55억 가져가면서 이제 포지션 흐름을 맞춰갔습니다. 반면에 월물 옵션의 경우는 오늘 장 초반과 후반이 좀 달라졌는데,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오늘 상장된 3월물 막내 콜인 920콜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습니다. 초반에. 그러다가 920콜을 청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후반 중반부도 넘어오면서 청산을 하면서 오히려 매도로 강력하게 돌아섰습니다. 해당 옵션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개인들이 가져간 거죠. 개인들은 반대로 장 초반에 이제 막내 콜이 생기고 나서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을 이제 매도로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다가 그거를 환매 처리한 다음에 매수로 돌리면서 끝이 났고요. 183억 원의 외국인 콜 매도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절반 이상을 920 콜 매도, 917.5 콜 매도, 915 콜 매도, 이렇게 오늘 생긴 끝자락에 막내들, 막내 첫째 막내, 둘째 막내, 셋째 막내들을 가지고 오늘 콜 매도를 외국인들이 많이 해놓고 끝이 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니라 대체로 그것만 해도 대부분이라는 것 같아요. 100억 원 정도는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100억 원 이상, 100억 원이 183억 중에 거의 110억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를 이 세 개에서 콜 매도를 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897.5나 뭐 900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쭉 콜 매도를 쳐놓은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 최근 들어서 3월 블록딜 매도 가지고 있는 거, 콜 매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지금 나머지로 다 커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충분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위클리 콜 릴레이도 막 하면서, 그 다음에 현물을 엄청나게 키웠으니까 사실 현물에서 엄청난 수익이죠.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거 굉장하게 그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 출발 전에 20만 원대에서 또 집중 매집했던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고, 이제 비중이 줄어드는 것보다 수익금이 올라가는 게 더 큰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들을 커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콜매도를 블록딜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또 그거를 받아주는 반대쪽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는 또 콜매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익을 극대화해야, 나머지들 손실이 워낙 커가지고 이번에 금융투자는 사실 선물에서 너무 큰 손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역대급 손실이 아닐까. 이 3월물로 지금 금융투자가 보인 손실금, 추정 손실금이 5천억을 훌쩍 넘어가지고 뭐 6, 7천억이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지금 계산이 나오는데, 이 6, 7천억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금융투자가 지금 오늘도 신규 매도를 많이 늘리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커버, 해지라기보다는 방향을 맞춰가는 거니까 이제 매수로 이제 쇼커버링한 그런 물량들, 반대로 이제 금융투자는 매도를 키웠는데, 심지어 투신이 종가에 이렇게 들어간 것도 이제 감당을 해줬죠. 그래서 금융투자는 계속 지금 매도를 엄청나게 키워온 상황이었고, 손실금이 뭐 6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진짜 많게 잡으면 7천억도 넘어갈 것 같거든요. 손실금만. 그거를 이제 현물로 커버를 했을 거고, 또 블록딜로 커버를 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또 성립이 됩니다. 블록딜 콜매수 금융투자가 다 가져갔어요. 바깥쪽으로 외국인들이 콜매도한 3월물, 6월물,
싹 다 지금 금융투자는 콜 매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커버를 해나가고 있지 않을까. 물론 서로 다른 금융투자이겠지만 전체적으로 합산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지금 포지션을 보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에 보면은 장중에 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다가도 만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기 날에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매수 물량을 줄여서 끝내거나 매도로 돌려서 끝내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지금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인 때랑 다르게 뭔가 반강제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상황,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마찬가지니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포지션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의 위치에서는 연기금이 그렇게 선호하는 자리는 아니죠.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중을 줄이는 게 이제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좀 높은 자리에서 자꾸만 매수를 시도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자꾸 매도를 돌려놓는 모습도 보였어요. 1월 달에 많이 매도를 했었죠. 연기금이 코스피를. 그래서 연기금이 지금 과거의 패턴에서 좀 벗어난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장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위클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위클리가 어제 샀던 거, 외국인들이 콜 샀던 거 842.5, 845 가지고 수익을 낸 상태에서 오늘은 개인들이 지금 풋옵션을 크게 늘리면서 오늘 도망가는 하루로 전개가 됐죠. 그래서 아침에 강조했던 게 이제 위클리 개인 풋옵션 갔던 거, 그리고 외국인들 원래 어제 가지고 있는 콜옵션 포지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이제 고가 매도를 시도했던 거, 고가 매도를 시도했던 흔적들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세게 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도 매도를 축소하는 구간에서 이제 계속 상승이 일어났고, 또 초반에는 파생반에서도 어떻게 풀어드렸죠? 초반에는 그 구분을 했던 게, 글을 좀 보면서 할까요? 저도 지금 막 라이브 방송을 마친 다음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장중에 뭘 써드렸는지를 보면서 최대한 빠짐없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쵸. 오늘 초반에는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는 금융지주, 원전, 방산, 조선업종이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었죠. 초반에는. 따라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도로 올라갈 때보단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오전에는 계속 이제 출렁임을 많이 보일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부터. 그 이전에도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이 전 시간에도 여기 보시면 볼벤에 대한 관점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 볼벤을 이거 아니다, 여기다. 여기죠. 그래서 출렁이면서 이제 움직였죠. 어제 걸 보고 있었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렁이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갔죠. 그 다음에 볼벤을 여기서 V턴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탄력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계속 볼벤을 타고 가면서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가고, 그 다음에 한일자 들어오면서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점심시간으로 넘어갔다가 점심시간 때 기습으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쳤던 거죠. 처음에는 아까 전에 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탄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출렁임이 좀 많았고 볼벤만 그냥 흐름을 타고 갔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이후로 점심시간 중간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움직이지 않던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올라갔죠. 이제 블랙록이 운영하는 이제 펀드의 일부 하나가 SK 하이닉스를 이제 지분을 늘렸고, 그걸 이제 5%를 채워놓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블랙록이 투자했다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매수세가 후반부에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제 95만 원도 넘어가고 세계 24번째 시가총액 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우리 증시에 들어와 있는 블랙록, 최근에 이제 블랙록이 늘렸던 종목 3개를 보자면 KTNG, 그다음에 DB손해보험, 그다음에 이렇게 SK 하이닉스, 그래서 KDS, 이게 세 종목을 블랙록이 최근에 이제 접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KTNG도 뭐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상승 우상향 보이고 있고,
DB 손해보험 오늘 순간 급등이 나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는데 어쨌든 예, 뭐 상승 보여주고 있고 지금 장 끝나고도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네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블랙록이 샀다고 하더라도 매일마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블랙록을 추종하는 그런 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같이 접근을 해주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그리고 DB 손해보험이 이끄는 또 그런 관점으로 또 이끄는 많은 종목들도 있죠. 물론 더 강한 것도 있지만 금융주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증권주들이 올라갔다 오늘은 또 보험사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한화생명, 뭐 흥국화재, 뭐 좀 다른 관점이지만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움직였고, 또 현대해상 지금 16% 움직였고, 뭐 동양생명 뭐 이런 것들도 움직여줬고, 그렇죠. 증권주에 이어서 다시 보험주, 은행주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IM 금융주주 같은 것도 괜찮고, 오늘 롯데손해보험도 상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계속 순환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KT 엔진은 이제 고배당 주들을 지금 이끌고 있죠. 현재 그 주주환원 고배당주 ETF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자면 너무 지저분하게 좀 지우고, 예, 차트를 잠깐 보자면, 자, 고배당주 0153 K0인데요. 잠깐만, K0, 아이고, 가져와서 할게요. 이거를 보자면 주주환원 고배당 ETF가 지금 뭐 KTNG나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해가지고 ETF가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종목들 KTNG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고배당주들, 그다음에 아까 DB손해보험에서 연결될 수 있는 금융주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시한 SK하이닉스로 연결지을 수 있는 이제 반도체주들로 연결이 되겠죠. 또 블랙록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일단 주도 업종이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오늘 체크해서 이제 하이닉스가 바톤을 이어간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탄력이 더 붙었죠. 고탄력 증시가 된 거죠. 처음에는 좀 상대적으로 둔했다면 후반부에는 이제 급등으로 쭉 이어져서 사실 어제 갭 상승하고 이렇게 횡보를 한 다음에 이제 스타트를 건 거라서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연휴 이후에 연결된 상승. 일봉상으로 보면은 뭐 진짜 이제 각도를 높여가지고 빗각에서 벗어나는 그런 오버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오늘 밤 사이에는 또 변동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미국 GDP 발표가 있고 PC 발표 있고 미국 옵션 만기일이죠. 2월 옵션 만기일, 이렇게 일정상 부담스러운 요인도 있으나 이 부담스러운 요인이 반드시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흐름 속에서 어디까지 갈지 제한을 걸지 말고 시장에서 끝을 보여줬을 때 이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끝을 보일 때까지는 함부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또 반드시 또 생각을 해야겠죠. 지금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쯤이면 됐지라고 이제 내가 먼저 선수 친다면, 즉 상승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방 배팅으로 선수 친다면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고속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800 넘어간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860입니다. 그냥 진짜 초고속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순간에 또 900이고 뭐 1000을 못 가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1000 단위를 어떻게 표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순식간이고 지금 물론 외국인들이 월물로 3월물로 920 콜매도를 강하게 쳐놨기 때문에 실제로 3월물 만기까지 해가지고 920을 넘어서 끝날 확률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낮게 보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쇼커버링 하면 또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쇼커버링 하기 전까지는 또 그렇게 볼 일까지도 아니지만,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제한을 두고 나 숏으로 들어갈래 이걸 먼저 하는 것보다는 흐름을 그냥 태우면서, 혹은 뭐 좀 조정받았을 때 와르르 지금 100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예탁금들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사실 지금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물려도 롱에 물리는 그런 형태를 취했을 때가 더 이득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물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굳이 베팅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매일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뭐 충분히 그냥 홀딩으로 계속 갔을 때보다는 덜 하겠지만 대신에 우리 리스크를 쥐지 않고 또 스트레스를 보지 않는 선상에서 매일마다 데이 트레이딩 하는 경우 웬만하면 지금은 롱으로 접근을 하는 게 유리했죠. 하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상단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이제 뒤집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나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석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오버슈팅을 보인 다음에 항상 이격을, 지금은 이렇게 이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격을 보인 다음에 그 날에 시가를 이탈해서 장대 음봉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할 것 같을 때, 그때 이후로 한 3, 4일 떨어질 수 있는 점을 또 고려를 하면서 보면 2, 3일, 3, 4일 정도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판단으로 넘겨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다음에 연결된 동작 이후에 다시 또 밀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먼저 할 일은 아니에요. 한번 끊어가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기 갭 한번, 그 다음에 여기 자리 한번 지켰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갭이 여기도 크네요. 여기 자리 좀 단계적으로 1, 2, 3을 봐야겠죠. 그래서 한 번의 조정이 한 번에 여기까지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단계적으로 끊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때 재판단을 해야 돼요. 재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순간순간을 대응한다라는 거죠. 대응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이제 과거에 큰 손들이 콜옵션을 바닥에다가 사가지고 그냥 외국인 따라 홀딩했던 것은 여기서의 일인 거지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철저히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920 콜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그 한 행사가만 해도 60억이 넘어간 것 같은데 그거를 쇼커버링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 다르게 풀어가야 되고, 포착이 안 되면 일단 외국인들도 920선상으로 남은 13거래일 동안에 거기까지는 결론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한다를 먼저 일단은 같이 놓고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격변의 시간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하루하루가 다 격변이고 뭐 기록을 세우고 있는 때지만 뭐 진짜 매일이 신고가 매일이 기록이니까 하지만 진짜 더 큰 움직임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뒷받침이 되면은 출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변동이 한 5에서 7%씩 쭉쭉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냐를 먼저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윗꼬리가 안 달리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직전 양봉을 장악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살펴야 되는데 이때는 사실 직전 양봉이 약했기 때문에 바로 여길 지키고 반등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양봉 규모가 작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직전 양봉을 덮어내는 음봉이 발생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볼벤 타고 내려가는 거, 이때 볼벤 타고 내려갔지만 지킬 자리를 지켰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그러니까 예외적인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더 내려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때였는데 바로 이제 돌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냥 이런 변동에도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는 항상 필요하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함부로 이 시장을 꺾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2670 고버스의 경우도 252670 고버스의 경우도 어느덧 지금 28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1000원이었던 거고 1200원이었던 거고 그쵸. 이것도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은, 자 얘를 Y축 반전해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증시의 움직임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먼저 잡는 게 아니죠. 이만하면 됐다로 들어가는 경우 얘는 뭐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뭐 회복이라도 될 수 있지, 종목들은. 얘는 회복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회복되는 거는 지금 사실 꿈입니다. 이건 얘가 제가 그 고버스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 이전에서부터 제가 6년 전부터 20년도부터 20년 3월부터 제가 고버스 안 된다를 얘기를 지금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고, 당시에 고버스가 7,000원이었을 때 제가 2,000원에 대한 전망을 1년 내 2,000원에 대한 전망 그 해에 20년도에 그 다음에 그게 여기였거든요.
그걸 정말 강조했던 시기예요. 예전 유튜브 채널에 정말 많이 올려드렸는데 지금 채널 말고 제가 이전에 사용하던 당시에 20년도에 사용하던 유튜브 채널로 지금은 이제 채널을 제 개인 채널로 바꾸면서 그거는 이제 현재 이 채널에는 없는데 이때 2,000원을 이제 찍으면서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500원 막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걸 보게 된다. 어느 인버스 ETF의 이제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200원까지 봤는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건 제한이 있는 상품은 오랫동안 보유하는 게 아니에요. 보유하면 할수록 불리한 거죠. 마치 이제 옵션 매수 포지션을 계속 보유하면 시간 가치가 빠지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풋옵션의 같은 개념이죠. 그것보다는 덜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풋옵션은 비중을 많이 안 하잖아요. 만기가 이제 일주일마다 혹은 한 달마다 있는 상품을 할 때에는 우리가 뭐 함부로 몰빵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한없이 계속 비중을 태우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게 단순히 그냥 지수가 어느 정도 그때 그 자리만 되면 될 줄 알고 그냥 단순히 주식처럼 생각하고 물타기라는 경우를 되게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0원대까지 내려간 이상 얘가 지금 2배까지 회복되려면 580원 요 정도인데 그 정도 가려면 시장이 35% 이상 빠져야 돼요. 이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40~50% 정도 빠져야 한 700원 올까 말까 700원 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력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40~50% 빠지는 거 시장 1년 내내 빠져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니면 정말 대폭락을 순식간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아니면은 어차피 또 연속화가 되지 않으면 또 반등하고 그러면 이거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이다. 설령 하락장이 오더라도 다른 상품들에 비해 선물 매도나 뭐 풋옵션 포지션에 비해서는 훨씬 비효율적인 포지션이다. 상품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얘를 이제 데이터를 보는 용도로 그죠? 지수처럼 이제 생각하는 용도로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920에 대한 얘기 이렇게 또 했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뭐 또 볼 게 있었나요? 자, 선물 차트를 보고 후반부에서 마지막에 코스닥 선물 블루라인 찍고 터닝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원웨이 상태여가지고 뭐 하이닉스 보면서 마지막에 풀어가야 했던 거 있고 볼벤을 계속 태웠던 거 그것도 특징이죠. 네. 뭐 그냥 뭐 주말 앞두고 뭐 리스크 요인도 있었지만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금방금방 받아주고 있었죠. 네. 돈들이 많으니까 워낙. 심지어 오늘 일본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나 몰라라 그냥 올라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증시 하락 사유가 지금 증권가에서 이란 이슈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도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거는 다 돈으로 커버해 주겠다 증시가 지금 되고 있어서 거의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원탑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3월물 만기로 갈수록 또 어떻게 정점을 만드는지를 또 우리는 주목해봐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긴장을 하면서 보긴 해야 돼요. 진짜 완전히 넉넉고 여유롭게 볼만한 때는 또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점도 긴장을 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먼저 들어가지만 말자 이겁니다. 시장이 좀 늦더라도 정수리를 노리지 말자. 기본적으로 관성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 정수리를 노리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사람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정수리를 노리는 게 아니라 이미 확인을 하고 오른쪽 어깨를 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면 거의 고점을 근접해가지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욕심을 버리고 나면은 더 좋은 자리를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욕심을 내면 이미 여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이미 700 되면서 놀랐고 그죠? 600 넘어가면서도 놀랐고 700 넘어가면서도 야 700이면 말이 안 되지 하면서 먼저 들어갔으면 벌써 150포인트 160포인트 날라간 거잖아요. 800도 마찬가지. 800 야씨 800이 말이 돼? 라는 경우라고 했을 때도 벌써 60포인트 날라간 거예요. 그렇게 접근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뭐 앞으로 900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상을 열어놓고 아무 매물이 없기 때문에 방해 요인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방해 요인은 그냥 고가 매도세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시도하는 그런 고가 매도세 이거밖에 없어요. 고가 매도세는 쇼커버링으로 연결돼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나오고 나서 조금 늦더라도 내가
최고점을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안전 확보를 할 수 있다. 안전거리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꼭 반드시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하면 됐다. 매집해야지. 매집하다가 무너질걸요? 곧버스 매집 그렇게 해가지고 한 700원대부터 한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500원대부터 한 사람 수두룩해요. 400원이면 400원대 50원 좀 큰 자금을 굴리던 분들도 400원대 450원대 야 이 말하면 충분하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집해가지고 수억씩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 손절하고 다 끝났잖아요. 그죠? 지금 200원대까지 내려와서 먼저 잡지. 200원대면 이 말하면 됐지? 안 통해요. 100원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한을 두지 말자. 이미 고삐 풀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상태로 신고가 랠리를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의 역방향은,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뭐 해결이 어떤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 반대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 특히나 이번에 선거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거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까지 뭐 진행이 된다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들도 유념해가지고 좀, 왜냐면 지금 계속 이런 강조드리는 게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사례들을 이만하면 됐지로 그냥 먼저 들어가가지고 깨지는 사례들을 굳이 그걸 먼저 들어가지 않고 확인을 하고 하면은 차라리 내가 그 리스크를 피하면서 이득을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고, 흐름을 타는 데 있어서 좀 지금 시장에서 내가 뭐라도 했다, 이 시장에서 뭐라도 했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흐름을 타는 게 차라리 나아 보인다. 그렇지만 이제는 연기금들도 부담을 느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계는 하면서 봐야 된다. 결국에는 대의에서 긴장하면서 시장을 풀어가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진행된 지 한참 됐으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뭐 투신이 더 늘었네요. 야, 이거 투신 더 늘렸네. 지금 이제 수정에서 올라왔는데 투신이 선물을 1조 2천억 선까지 더 늘렸습니다. 투신이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선물 매수를 단행을 했고, 금융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매도 포지션을 한참 늘렸고요. 외국인은 이제 만기일 이후 시점으로 롤오버를 뺀다면 거의 이제 중립까지 들어왔고, 롤오버를 포함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롤오버 매도가 많이 왔고 계속 쇼커버링으로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콜옵션 릴레이로 해결을 해 왔기 때문에, 자, 뭐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시장 판단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 판단하고, 또 파생반 정해연방에 계신 분들 또 제가 중간중간에 올려드리는 글 주목해가지고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매매일지 올려주신 거 간단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일단 제목만 보면은 오늘 종목도 올라와 있죠. 이제 TC 머티리얼즈와 성호전자, 이거는 제가 주식반에서 다뤘던 종목들. 성호전자는 어제 이제 들어갔던 거 오늘 급등이 중간에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 팀장님께서 어제 올려주신 종목이 이제 보성파워텍 상한가 같죠? 그 다음에 아로마티카 두 종목씩 올려주시는데, 어제 두 종목이 상한가 하나, 그다음 하나 급등 나왔고, 아로마티카도 뭐 장중에 20% 가까이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성호전자도 뭐 그렇게 급등이 나왔었고, 얼마까지 올라갔죠? 성호전자도 자, 성호전자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조정받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단타치자 정도의 관점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어제 3시까지 빠졌던 걸 활용해가지고 얘가 오늘 고가가 20%에도 넘어갔었네요. 그 다음에 한 팀장님 어제 거가 아로마티카, 어제는 조금 주춤거렸는데 오늘 17.7까지 갔고, 보성파워텍 한 팀장님이 어제 주신 거 어제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이렇게 보내줬네요. 그 다음에 TC 머티리얼즈는 뭐 방송에서 오픈을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밑에서부터 작업해가지고 올렸던 것들이 있죠. 뭐 유튜바이오는 뭐 단타로 들어가서 5연상 같지만, 당연히 그 전에 이제 단타로 활용한 거지만,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었죠? SOS랩이나 나무기술 뭐 이런 거, 코데즈 컴바인 이렇게 출발하기 전 단계에서 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뭐 그래서 오늘 어제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할만 해가지고 한 거고,
단타로 할 만해서.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출발하기 전 단계를 좋아하는데, 그 출발하기 전 단계 선상에서 해볼 만한 거 있다면 뭐였죠? 해서 그때 방송에서 언급드린 다음에, 아 이거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주식반에 딱 올려드렸잖아, 이거 TC 머티리얼즈다 했던 게 바로 이 구간이었죠. 사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그런 구간에서 접근을 한 거였어요. 제가 선호하는 게 이제 거기서 작업이 되기 전 단계, 진행 중인 것들을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SOS 랩도 이런 공간이었죠. 출발 전에 남들 관심 없을 때, 물론 이제 관심을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해야 이제 뭐 효율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금방금방 움직이니까. 하지만 메인이 주식이 아닌 이상 파생상품 매매를 하면서 주식은 보안의 영역으로 내가 씨를 뿌려가지고 먹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을 때는 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의 구조는 현재 지금 파생반 이게 메인이에요. 정혜원방은 여기 파생반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주식 세트로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 파생반과 주식반을 세트로 지금 계신 분들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파생 매매, 선물 옵션 매매, 선물 옵션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주식은 메인이 아니라 보완을 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걸 좀 더 많이 선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좀 단타 종목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좀 더 하기도 합니다. 성호전자도 사실 단타 구간이었던 거니까 어제 들어갔던 거. 그 다음에 뭐 유튜바이오도 출발 전 단계긴 하지만 그거 뭐 호가포착해가지고 한 거지만 5연상 같잖아요. 그것도 단타로 또 들어간 거예요, 장중에. 그 다음에 뭐 한 팀장님이 또 대체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 자리는 한 팀장님께서 올려주시는 하루에 두 종목이 뭐 그날은 안 가더라도, 그날 가는 것도 있고 그날 안 가더라도 그 다음에 정말 밑에서부터 다시 자리해가지고 출발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 한 달 이상 가는 경우, 두 달 이상 가는 경우, 물론 시장을 잘 만난 것도 있지만, 그런 종목들에 이제 돈 들어온 스타일을 이제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씨 뿌리는 거, 매집하는 를 보완을 해주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반에 계신 분들도, 이미 파생반에 인원이 더 많잖아요? 예, 파생반에 계신 분들도, 난, 주식반을 이제 보완해가지고 그냥, 두고 싶다 하시면 얼마 안 됩니다. 그쵸? 한 달에 5만원도 채 추가가 안 돼. 5만원 정도 추가라고 보시면, 이게 기간에 따라 달라서 2개월 하시든 6개월 하시든 한 달에 5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얘를 그 기간을 맞춰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파생반만 계신 분들도 문의가 있어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지금만 파생반 6개월 하셔가지고 이제 한 예를 들어 4개월 남았어. 그럼 이 4개월 남은 거를 일할 계산해서 주식반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도 그러면 이제 같이 좀 보면서 풀어갈 수 있죠. 물론 이제 주식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는 뭐 관심 안 가셔도 되지만, 나는 보완해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맞춰서 일할 계산으로 맞춰서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수수료 주말간에 또 신청 아직도 못하신 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 수수료 제휴계좌 1번과 제휴계좌 2번 두 개가 지금 저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증권사, 정식 증권사니까 무슨 대여계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증권사에서는 협의해서 수수료를 맞춰줍니다. 근데 협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인 거예요. 협의를 해주려면은 사이즈가 돼야 돼요. 일반 개인적으로 나 수수료 좀 낮춰주세요, 그냥 안 해주죠. VIP가 돼야 됩니다. VIP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떤 특정 증권사 기준으로 막 연간 수백억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간 500억, 600억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분기당 얼마, 100억 거래를 해야 되는 경우, 각자 증권사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을 제가 통으로 없애드린 겁니다. 통으로. 제 채널 전체를 통으로 묶어서 그 VIP 기준을 그 이상으로 충족해서 전국 최저로 다 맞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 없이 그 이상으로, 그 VIP 수백억 거래하는 분들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최대한 낮춰서 해놓은 게 제휴계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휴계좌, 두 번째 제휴계좌 지금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제휴계좌는 많이들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지만, 파생상품, 국내 주식, 국내 선물 옵션, 해외 주식, 해외 선물 옵션 모두 다 적용이 되죠. 5분의 1에서 13분의 1, 20분의 1로 다 다운됩니다. 선물 0.00075%, 다른 것보다 훨씬 월등히 낮아요. 13분의 1, 20분의 1, 5분의 1. 옵션도 0.03%,
딱 봐도 5분의 1, 10분의 1, 13분의 1 났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해외 주식 0.06, 국내 주식 0.01 다 많이 낮아졌죠? 네. 이거를 제휴 1계좌, 1 제휴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의 경우는 조건이 있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국내 주식 및 ETF의 경우 원래 1번 제휴 계좌에서는 거래 대금이 연 10억 이상 나오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 10억도 거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단 두 번째 제휴 계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 제휴 계좌에서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 VIP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을 풀어드린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거래 10만원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만들어두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만들어두는데 돈을 달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만들어두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수수료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한시적으로 지금부터 3개월 이벤트 수수료 다운시켜 드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거래하는 동안에 증권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될 수 있다. 증권 계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죠? 폐쇄 조치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쭉 이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 잘 하시기 바라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개해 주실 때 반드시 제 텔레그램 상담방 연결시켜 드려 가지고 거기다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 대신해서 신청해 주셔도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만 접수해야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설명 한번 다시 드려봤고요. 그리고 데일리님 거부터 한번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생 보기 전에 호키님 주식 얘기 먼저 했으니까 호키님 거부터 볼게요. TC 머티리얼즈를 오늘 수익 보셨다라는 거 35% 66만원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글은 중산인 관점 참고해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산 전이라 매매일지가 뜸하셨어요. 진행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유해 주시면 상관없어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잘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많이 올려주셔야 저도 이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보고 저도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하니까. 흰색 화살표 부근에서 매수 진입하셨어요. 어디? 검은색 라인으로. 그쵸. 이거는 출발하기 전 단계. 그쵸. 좋은 자리에서 하셨고, 익절 하셔가지고 오늘 마무리 하셨고, 생존 트레이딩에서 시가봉을 활용하는 것처럼 IPO 당일 시가봉을 기준으로 보고 청산했다. 좋아요. 항상 시가에 대한 의미는, 시가봉에 대한 의미는 유효합니다. 조금 이제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가봉이라는 그 기준은, 시가봉은 괜히 생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기준에든, 이게 IPO 당시, 상장 당시든 아니면 오늘의 시가봉이든, 이거는 이제 어떤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시가봉이 의미하는 것은 항상 동일하죠. 호키님, 잘 봤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된 종목의 매매일지 작성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올리는 일지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주식반에 관점을 드리고 한 팀장님이 드리고 나서 즉각 바로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움직인 다음에, 결과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올려주시는 거면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알아도 트레이딩하는 거는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미 끝나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성우전자 오늘 그냥 적당히 25,000 목표대 이상이지만 적당히 또 마무리하는 관점도 드렸던 거잖아요. 아까 구독자방에도 그렇게 공유를 해드렸어요. 구독자방에도 자 보시면 여기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미 종목을 오픈을 해도 그거를 그냥 보유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청산 관점도 드릴 수도 있는 거. 이게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털어낼 수도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냥 적당히 나오는 것도 괜찮다라는 관점을 드리면 오픈돼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움직임이 발생했다면 너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올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풀어드립니다. 여기다가 너무 상세한 제가 어떤 관점을 보여드렸는지 상세하게 적지 않으셔도 다 풀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매매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스스로.
어차피 이거 다 이제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관점 올려드리면 각자 다 타점도 다르고 정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호키님은 이 종목 관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어떤 타점에 들어갔고 어떤 물량을 얼마나 매집했고 아니면 어떤 타점에서 분할해서 들어갔고 아니면 한 번에 들어가셨든 그다음에 매도 타점은 또 어떤 상태에서 했는지 3, 4%만 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충분히 급등한 다음에 3, 40% 아니면 그 이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 끌고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공유해보자. 거기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오픈이 안 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움직임이 나온 거라면 움직임이 안 나온 거는 공유하면 안 되겠죠. 예. 뭐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온 거라면 뭐 한 5에서 10% 이상이라도 움직였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청산을 한 경우라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림님 성호전자 단타까지 하셔가지고 TC머티리얼즈 23.67% 수익 축하드리고요. 성호전자도 13% 수익 축하드립니다. 소액으로 하시는데 뭐 소액으로 뭐 간식비 식사비 정도 이렇게 버시고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메인은 아마 파생일 겁니다. 파생반에 계시잖아요. 예, 아마 플러스림님은 메인은 파생반일 거예요. 예, 파생하면서 선물 옵션 하면서 주식은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이렇게 보충하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씩 해보는 거, 그쵸. 메인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죠. 예. TC 머티리얼즈 성호전자 플러스님님 축하드리고, 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님, 원희님, 호키님, 이제 파생, 지수 플레이 하신 거, 어떻게 하셨는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금요일이어서 제가 또 여기서 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데일리님, 원희님, 호키님 일지는 월요일에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일리님 이번 주 연휴여서 없구나. 오케이. 네. 어차피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장세에서 어느 정도 흐름 읽어드렸고 데일리님, 원희님, 호키님은 월요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일정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주식 위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400개가 아직 한참 모자라는데 혹시나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마지막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정혜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종곡은 제우스님과 자유로운 영혼님 노래로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님, 자유로운 영혼님 쿠폰 넣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앤드로나님도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는